이만 진도를 나갈 거고. 자, 이제 명제에 들어가 보자. 명제. 자, 거기 이제 명제에 대한 개념을 쭈르륵 다 봐버릴 거야. 일단 거의 대부분의 개념을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 거고. 자, 명제는 일단 집합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집합을 알면 명제는 뭐 거의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만 빼고는 다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1번에 명제, 조건, 진리집합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명제라는 건 자, 집합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자 집합은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이제 집합이다 라고 했었지. 자 명제는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게 명제인 거야. 그래서 거기 밑에 EX를 잠깐 보면 자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돼 있지 지금. 자 그거는 참인가? 2X 더하기 4가 0이다. 모르지. X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런 건 명제라고 하지 않는 거야. 자 그다음에 위로 다시 가서 조건 나와 있는데, 조건은 뭐 변수를 포함하고 뭐 변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 즉 뭐냐면 아까 봤던 2x 더하기 4는 0이라고 돼 있을 때 얘가 x가 뭐냐에 따라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인 거지. 이런 거는 그냥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명제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q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 이거 뭐 쓰고 지울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는 왼쪽 오른쪽이 사실상 어때? 똑같은 거지.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성립하는 거지. 그럼 얘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뭐 x 같은 변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제가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완벽하게 항상 똑같다.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거기 r을 보면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이건 x에다가 뭘 집어넣든 맞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거짓이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참만 명제가 아니고 참이냐 거짓이냐가 확실하게 딱 드러나면 걔는 명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뭐 PQR 나와 있는데 우리 집합 같은 경우는 대문자 P, Q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명제는 소문자를 쓴다. 뭐 명제든 조건이든 그런 놈들은 소문자를 쓴다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에 아직 진리집합 얘기 안 했거든. 자 진리집합은 뭐냐면 앞에 진리란 말이 붙은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그 명제나 조건에 대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건 P를 뭐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P에 대한 집합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그 EX의 마지막 조건 P 해가지고 X는 6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놈에 대한 진리집합 P는 1, 2, 3, 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정 가볼게. 자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우리 조건 뭐 명제 같은 걸 소문자 P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요놈의 부정은 뭐가 될 거냐면 물결 P라고 쓸 거고, 저 물결은 not이라고 읽을 거야. 아니라는 소리겠지. 그래서 not P라고 이제 읽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 not이 붙으면 다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P와 not P는 참거짓이 다르다라고 써졌어. P가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not P는 무조건 거짓인 거야. P가 거짓이면 not P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참거짓이 완벽하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써져 있는 거, 자, not P에다가 not을 한 번 더 붙였어. 그럼 얘는 P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뭐 당연한 거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정관계라고 나와 있거든. 자, 부정관계를 잠깐 보면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P에다가 부정을 때리면 not P가 될 거고 not P를 부정하면 얘는 그냥 P가 된다. 뭐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라는 건 막 문장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얘도 부정의 관계가 있어. 자, 그리고를 부정하면 얘는 또는이 될 거고 반대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을 텐데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될 거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당연한 거 같은데 는을 부정 때리면 아니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왼쪽이 크다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부정은 사실상 우리 집합이랑 거의 똑같다고 그랬잖아. 명제는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러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다 이런 부정이 아니고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여집합 개념이다 보니까 왼쪽이 크다의 부정은 왼쪽이 작다에다가 같다까지 여집합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등식에서 많이 얘기할 때 사이값 나오잖아. 사이값을 부정하면 뭐 큰 크 작작이 될 거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이제 명확하게 따지면 등호가 분야 안 분야로 바뀌는 거야. 사이값에 만약에 등호가 없었다,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겠지. 대충만 쓴 거야 일단. 자, 이렇게 이제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오른쪽에 쭈르륵 나와 있는 EX들을 한번 봐보면, 자, P 그리고 Q를 부정을 때려놨어. 이러면 P도 부정, AND도 부정, Q도 부정을 다 때려줘야 돼. 그러면 얘는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얘를 부정을 때릴 거야. 자, AB는 0이다를 부정을 때릴 거야. 자, AB는 0이다는 무슨 말이야? 자, 얘가 이건데 요 사이가 AND일까 또는일까? 또는이겠지. 즉 이 말은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을 때린다는 건 굳이 이제 표현을 해보면 not에다가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얘가 되면서 결국 얘는 그러면 A가 0이 아니다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가 이제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런 놈이 나왔을 때 이거를 그냥 A, B는 0이 아니다 라고 물론 해도 돼. 자, A, B는 0이 아니다 라는 거 같은 말이야 사실. 그치? A랑 B를 곱해서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서 얘기를 좀 한 이유는 요거를 봤을 때 여기가 또는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자, 요 놈을 부정을 때리면 뭐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는 B는 C다. 저거를 풀어 헤치면 뭐가 될까? 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써도 될까를 생각하면 이런 표현은 사실상 뭐 없는 표현이야. 저런 말은 거의 안 써. 왜냐면 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어. 뭐냐면 A는 B는 C다라고 하면 A, B 같고 B, C 같은 거 확실하고 A, C도 같아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A, B 다른 거 알겠고 B, C 다른 거 알겠어. 근데 A, C는 같을 수도 있나? 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상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를 또 풀어 헤쳐볼게 한번. 얘는 뭔 얘기일까?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A, B, C가 다 달라야 되는 건가? 아니지. 다른 게 두 개만 달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한국말로 한번 써본다면 A, B, C 중 다른 두 개가 있다. 뭐 요 정도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 부정이 이렇게 처음에 나오고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이 그리고로 연결됐냐 또는으로 연결됐냐를 한국말로 써놓으면 부정하기가 편한데 그냥 뭐 그러니까 꼭 한국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풀어 헤쳐놓으면 편한데 식으로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바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놈을 부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 얘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두 개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 이상을 연결시키고 있는 놈을 부정을 할 때는 요 사이가 그리고일까 또는일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부정하면 뭐가 될까? 큰 크작작으로 바뀌어야겠지. 이거 사이값이니까.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겠지. 그 시계 한 이하네요. 잠깐만. 어? 그 사인값에서 8이 부등호가 늘잖아. 내가 잘못 썼다는 얘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자, 이것도 내가 이제 위아래로 쓴 이유가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거지. 자, 그러면 요 놈의 여집합으로 가야 되니까 요 빨간색이 이놈의 부정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쉽고 오타다. 2x가 뭐 바로 바빠졌네. 자, 요거 이제 한번 봐볼게. 자, 모든 x에 대하여 x는 양수이다. 자, 얘를 부정을 때려보면 자, 전부 다 부정 때릴 만한 건 다 때려봐야 돼. 자, 모든 어떤으로 바꿔야 되지? 어떤 x에 대하여 x는 양수가 아니다라고 알겠지. 그래서 뭐 써본다면 뭐 양이 아닌 좀 그렇다. 어떤 x에 대하여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리고 뭐이 정도로 쓸 수 있겠지. 이해됐지? 이거를 양수이다를 음수이다로 바꿔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양수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부정을 때릴 때 항상 신경 써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딱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되는데 여집합 개념이라는 거 항상. 그래서 등호가 없으면 생기고 있으면 빠진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양수이다라는 건 식으로 써본다면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등호가 없는 상황이니까 부정을 때리면 등호가 생겨야 돼. 이렇게 여집합 개념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연결시킨 놈을 식으로 써놨을 때는 그 사이의 연결고리, 접속사가 뭘까? and일까 또는일까를 신경을 써야 된다. 오 생각하면 돼. 분석이 쉬웠지? 자, 그 다음 넘겨서 세 번째 명제와 집합. 자, 뭐 진리 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뭐 진리란 말은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그랬고. 자, 거기 보면 명제 또는 조건 해가지고 왼쪽에 뭐 P, not P 등등등이 나와.
나와 있어. 그것을 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소문자 P 이거 집합으로 나타내면 그냥 대문자 P라고 하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나 P 이거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P의 여집합이다가 될 거고, 그다음에 자 그리고 자 우리 그리고는 뭔 집합이야? 교집합이지. 그리고는 교집합인 거야. 또는이 합집합이 되는 거지. 자, 이 얘기는 정말 여러 번 했어. 경우의 수에서도 내가 그리고로 연결되면 뭐 곱한다고 하면서 교집합 개념이다라고도 했었고, 합교를 설명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수학에서 그리고면 교집합 또는이면 합집합,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게 내가 옛날에 너네 개념원리로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하긴 했을 거야. 영어로 and or 이거랑 우리나라 말 그리고 또는이랑은 약간 의미가 달라. 약간 의미가 달라서 이게 이제 사실 모든 공부는, 특히 수학이랑 과학 쪽 관련된 모든 공부는 영어 쓰는 애들이 하기가 좀 편하거든. 왜냐면 용어나 이런 것도, 특히 수학은 뭐 용어는 별게 없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그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용어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용어를 막 외워야 되는데 영어 쓰는 애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거거든.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즘은 또 애들이 한자를 잘 몰라서 만약에 뭐 이런 말이 있다, 천상계다 이런 말 쓰잖아. 이 천이 뭐야 이게? 이게 위상이지. 그러니까 뭔가 하늘 위 이런 느낌이 오잖아. 약간 과학, 수학 용어들이 영어 쓰는 애들한테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냥 보면 뭔 소리인지 바로 알아. 근데 우리는 막 외워야 돼. 뭐 이런 게 있어.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수학에서는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다 보면 조금 받아들여지기가 약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and랑 또는이거든. 그래서 약간 다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수학에서는 그리고면 무조건 교집합, 겹치는 걸 찾는 거고, 또는이면 합집합을 찾는 거다. 이걸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막말로 그리고를 우리나라 말로만 생각했을 때 그리고의 반대말이 또는인 건 좀 이상하잖아. 이상해. 그리고의 반대말이 또는인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약간 이게 반대되는 말 같진 않잖아요. 약간. 만약에 우리가 뭐야, 약간 이런 거랑 더 오히려 그리고 반대하면 약간 그러나 같지 않냐? 뭐 아무튼 뭐 모르겠고 and or 이거 무조건 반대말이고 교집합이고 합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와. P 화살표 Q.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놈을 이제 밑에도 나와 있긴 한데, 자 밑에 4번이랑 같이 좀 본다고 생각하면 얘는 P이면 Q이다 라는 말인 거야 일단. 그래서 P 화살표 Q 이거 뭐 계속 보게 될 텐데, 이거는 무조건 이제 우리는 P이면 Q이다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자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면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P이면 Q이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한번 해석해보면, 자 P이면 무조건 Q란 얘기야. 그러면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있다는 게 부분집합이잖아. 자, 뭐 약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남자이면 사람이다.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남자면 무조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이면 남자다. 이건 좀 아니잖아,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부분집합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게 방금 너네 표정도 P면 Q이다가 부분집합이야 라고 했을 때 뭔가 갸우뚱스럽잖아. 자, 그리고랑 또는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리고 또는 화살표. 이거는 그냥 우리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
P면 Q이다가 정말 부분집합일 거 이걸 뭐 고뇌할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허구한 날 보게 될 거다. 그래서 4번에 다시 한번 이제 써져 있는 것이고. 자, 5번에 있는 모든 어떤은 말로만 좀 해볼게. 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말 그대로 전부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하나만 성립해도 돼.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학생이다. 이건 틀렸지. 나 때문에 틀린 거야.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선생이다. 이건 맞는 거지. 나 하나만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선생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손가락에 드모르간의 법칙 잠깐 나와 있거든.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명제의 부정으로 한번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만 해볼게. 드모르간의 법칙이 만약에 P교 Q에다가 여를 때렸다면 우리 이거 P여 합 Q여 이렇게 바꾸는 거지. 자, 이거를 명제로 바꿔서 생각하면 당연한 거거든. 자, P교 Q면 P and Q야. 근데 이거를 부정을 때렸다는 거지. 여집합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딱 여기 이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몇 가지 성질들을 명제에서 증명이 되는 것들이 있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참고로 좀 나중에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잠깐 참고적으로 하나 확인을 해보면 집합에서 우리 이러고 있었던 거 기억나나? 부분집합과 차집합은 둘 다 여집합을 때리면 앞뒤가 바뀐다. 이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 만약에 A 빼기 B면 얘는 B여 빼기 A여랑 같다.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은 B여가 A여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다. 이거 있었잖아. 자, 이런 것도 나중에 명제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거야. 오케이? 고. 자, 그러면 77번 눈으로만 바꾸자 이런 건. 자, 명제인 것을 찾고 참 거짓 또 얘기를 하래. 자, 1번 소수는 홀수이다. 맞아? 거짓이지. 그럼 명제야 아니야? 명제인 거야. 거짓인 명제. 자, 2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2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나오면 되지. 2x 플러스 1이 짝수야? 아니지. 그럼 홀수야? 땡. 틀렸어. x가 정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 홀수가 확실하지. 그치? 근데 x 안에 2분의 1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이거는. 오케이?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딱 보고 할만한 걸 조심해야 돼 항상. 아, 이거는 좀 요건가 한 거는 조심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맞네 하는 걸 더 조심해야 돼. 이런 보기들은. 자, 3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이건 맞나? 맞지? 이거는 이제 의심하지 말고. 자, 4번은 이거 명제일까? 알 수 없잖아.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잠깐만. 자, 이거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그럼 명제야? 아닌 거야. 자, 이거 나중에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깜빡하고 안 써놨는데.
요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x는 실수.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 거짓. 일단 얘는 명제가 맞을 것 같아. 자, 왜냐면 이거 판별식 구해봐. 0보다 어때? 작지. 이렇단 얘기지. 0보다 다 크네? 그럼 참이지. 오케이? 재밌지? 자,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응? 자, 그 다음에 5번. 대한민국의 주권. 이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뭐 실제로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참이라고 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6번 12의 양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맞나?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반대로 되면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그건 맞는 명제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8번 한번 봐볼게. 자, 세 실수 A, B, C라고 했고 자, 요놈의 부정 여로 옳은 게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거 실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은 뭘 의미하는 거야? 전부 다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은 얘가 되는 거지. 자, 이거 아까도 한 거야. 자, 이거를 풀어 헤쳐보면 그리고지 이거 그리고 이게 될 거고 얘를 이제 부정을 빼면 이게 되는 거지. 자, 이 말을 그냥 말로 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였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지. 그 말은 그냥 안 쓸게. 자, 그러면 1번부터 쭉부터 약간 국어도 좀 할 수 있어야 돼. 명제는 이런 거 할 때는. 자, 1번은 요거 이고면 and야 또는 이. 1번 맞아 그럼? 틀렸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A, B, C가 서로 다르다. 이거 어때? 거짓이. 1번이랑 같은 말이 맞지. 여기.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맞을까? 아니지. 다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4번은 이거 맞을까? 얘랑 같은 말이지. 전부 다 0이 될 수 없는 거잖아. 자, 얘도 0 안 되고, 얘도 0 안 되고, 얘도 0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이 답인데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해야 돼. 자, 얘가 이제 아까 했던 그 말이야. A, B, C 중 요게 맞는 거라고 봐야겠지 이제. 자, 그래서 이게 그리고랑 또는 때문에 사람이 헷갈리게 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서 수학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거를 그 연결고리를. 재밌었고 70분. 민서 이해됐어? 그렇죠.
굉장히 민석이 지금 너 엔드 또는에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석이 이 영상 찍어서 좀 그렇긴 한데 국어 잘 봤어 이번에? 뭐요? 그거 괜찮게 나왔어요. 웅이는? 맞았어요. 79번 보자. 민석이 과학은 잘 봤어? 과학은 모르겠어요. 점수를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평균 넘어요. 잘. 그럼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해야 될까? 웅이는 일단 내가 들었던 것 같고 과학 점수를. 자 일단 79번 보자. 자 두 조건 PQ가 있는데 자 P는 이렇게 돼 있고 Q는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 자 1번은 not P를 구하래. 자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 부정을 하거나 뭘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수직선을 써보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수직선을 그려보는 게 좀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일단 그려보고 들어가자. 근데 안 그려도 할 수는 있어야 돼. 안 그려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확인은 좀 해볼게. 자 지금 P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야. 요게 P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P의 여집합도 확인을 해볼게. 이게 not P 또는 P의 여집합이 되는 상황이겠지. 자, 그 다음에 Q도 한번 해볼게. 자, Q는 이게 Q가 되는 거면 Q의 여집합, 즉 not Q가 뭐 이런 놈이 이제 되는 거겠지. 자, 이거 수직선으로 해보려고 해야 되고 뭐 이 정도는 사실 나중에는 수직선 없이도 가능해야 되고. 자, 그러면 not P를 한번 써보면 저 빨간 놈이잖아. 그러면 뭐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가 2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근데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정확한 답이 되는 거야. 집합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not P 또는 Q래. 자, 얘는 수직선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자, not P. not P가 지금 얘랑 얘야. 그 다음에 Q. Q는 흰색으로 할 건데 1, 3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될 거야 이제. 자, 근데 지금 또는이거든. 또는 이거 원집합? 합집합이야. 그럼 이걸 싹 다 합치하면 되지. 이 보라색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P여 합 Q라고 할 수 있고. 자, 한번 써보면 x가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P 그리고 not Q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P를 한번 샥 해보면 마이너스 1, 2 이게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ot Q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면 1, 이게 not Q. 자, 그런데 어떤 부분? 고집합.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니까 요만큼이 되겠지. 자, 그러면 집합으로 나타내보면 요게 될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너네 이번에 등급 컷 같은 거 나왔나? 대충? 수업? 아, 자, 80번 봐보자. 자, 두 조건이 이때 실수라고 했고 자, 요놈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거고 자, 이래 놓고 4라는 원소가 요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합을 구하래. 자, 일단 뭐 부등식 나왔고 했으니까 뭐 수직선 이용해본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자, 일단 얘는 아까도 봤지만 P에서 Q를 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를 했을 때 자, 봐봐. P교 Q여 나오면 P 빼기 Q가 이제 맞는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서 수직선으로 할 때는 P 빼기 Q로 생각할지 아니면 그대로 P교 Q여로 생각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집합해서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럼 P 빼기 Q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수직선으로 나타났을 때는 막 이게 막 큰크작작이랑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어. 그럼 빼기 개념으로 생각할 때 좀 더 불편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직선일 때는 나는 그냥 버릇처럼 수직선을 써야 될 때는 요거 그대로 해석할 때가 더 많아. 이거는 그냥 뭐 내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할 거냐면 P랑 Q열을 구해서 교집합을 때린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러면 not Q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 not Q. 즉 이거를 뭐 이제 명제 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P 그리고 not Q. 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자는 것이고. 자, 그럼 P는 나와 있으니까 not Q가 뭘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not Q는 요 놈의 부정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 풀어 헤쳐보면 X 플러스 5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 빼기 K보다 작거나 같으나 마이너스 5 더하기 K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not Q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P 그리고 not Q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볼게. 민석 P 무슨 색깔로 할까? 파란색. 오케이. 자, P 한번 해보자.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not Q는 무슨 색으로 할까? 자, 그럼 not Q는 지금 이런 사이값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4가 들어가야 돼. 지금 K가 누군지 모르는데 4가 들어가야 돼. 요 안에. 자, 그러면 이쪽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물론 요 안에 4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도 상관없이 이쪽에 들어가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충만 한번 그려본다면 이쪽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4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자, 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또 4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이 말? 자, 지금 편하냐 불편하냐? 불편하지. 이 그림은 이대로 일단 놔둬보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조금 뭔가 좀 아무튼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이 문제가 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명제와 집합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딱 봐도 명제 문제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뭘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괜히 좀 불편하네. 자, 근데 이거를 명제로 안 풀고 그냥 집합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4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자, 4가 요 안에 들어간대. 교집합 안에 들어간대.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4가 P에도 들어가고 4가 Q여에도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요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뭐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 김에 전부 다 집합으로 한번 다시 써보면, 꼭 다시 쓸 필요는 없어. 나는 그냥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쓰고 있는 거고, Q, P는 이게 되는 거고, Q의 여집합은 저기 요게 되는 거지. 그럼 4가 요 안에 둘 다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X 자리에 4가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부분만 해석하면 되니까 K가 7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 자, 두 개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렇게 되니까 K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지금 얘랑 이렇게 겹치면 되는 거지. 이 가운데는 또는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는 제끼리. 얘랑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K가 7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정수 K의 합이니까 정수 K는 8, 9가 돼서 합은 17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명제 뭐 수직선으로도 한번 해보기는 할 건데, 우리가 좀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집합과 명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한 문제가 나왔을 때 명제처럼 보이든 집합처럼 보이든 나는 내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골라야 되는 거야. 명제로 굳이 그대로 막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수직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생 집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집합의 원소다 라는 말 때문에 집합이 좀 더 편한 문제였던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누는 거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4가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상황이라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뭐 오른쪽 이 부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쪽에 4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 두 개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첫 번째 상황으로 한번 봐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K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K가 7보다 크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해볼 필요 없고 요쪽만 해결을 해보면 K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요렇게 풀었을 때 이거는 이제 맞는 게 확실하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제껴야 되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요때는 한 가지 확인을 좀 더 해줘야 되거든. 뭐냐면 자, 이런 확인할 게 많으니까 이제 어렵다는 건데 지금 요거 두 개 관계 봐.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되지. 요래야 돼. 뭐 같아도 되지만 그러면 2K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이 조건이 일단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9보다 작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제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기가 복잡하시죠. 그래서 잘 선택을 해줘야 돼. 자, 이런 문제가 많진 않은데 어쨌건 명제 문제지만 그냥 대놓고 집합처럼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수직선으로 처음에는 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다가 좀 이상하네. 뭐 원소 얘기 나왔으니까 집합으로 해석해볼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뭐 교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원소는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합처럼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꼭 잠깐 쉬었다 가자. 그 다음에 81번. 자, 참거짓을 판별하래. 한번 해보자. 자, 1번 평행사 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맞나? 아니요. 아니지. 반대라면 직사각형이면 평행사 변형이다. 맞죠. 이건 맞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요거이면 요거이다. 이거 맞을까? 뿐만은 아니고. 자, 그러면 반대로는 자, 둘 중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누가 참? 밑에 밑에가 참. 얘는 거짓. 왜? 왜? 이렇게 돼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x 세제곱이 8이면 x는 요거다까지 나와야 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심해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자, 요거 참일까 거짓일까? 몰라요. 왜 모르지? 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 음수 껴있을지도 모르니까 안 되지. 그냥 다 양수라고 해봐. 그러면 큰 놈끼리 곱했고 작은 놈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클 것 같지만 틀렸어. 음수 껴있으면 끝. 음수 껴있으면 아예 왔다 갔다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3번 틀려. 그 다음에 4번. 자, 이건 맞을까? 이건 맞겠지.
실수 xy라고 했고 요거는 요거다. 이거 맞을까? 틀렸지. 또 얘는 x, y 둘 중 하나만 0이어도 되는 상황.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는 상황. 그럼 반대는 맞아 틀려? 뭐다. 반대는 맞겠지. 자, 다음에 6번. 자, 요거이면 요거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자, 이런 종류는 나중에 더 많이 나오긴 할 건데. 자, 미리 잠깐 얘기를 하면 절대값끼리 막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제곱해보는 거야. 자, 이거 양변 제곱해볼게. 자, 요쪽을 제곱하면 자, 요걸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지.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면 둘이 곱해서 절대값 씌워도 되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 y의 제곱이면 y의 제곱이랑 같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할 거야. 자, 절대값을 제곱한 건 그냥 제곱이랑 같지. 그러면 요런 놈이 되겠네. 자, 이래놓고 봤더니 x제곱 y제곱이 다 같어. 2로도 나눌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요게 나왔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자, x, y의 절대값을 씌우면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자, 음수, 양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봐. 자, x, y를 하나로 보고 x, y를 하나로 봐. 자, 얘가 플러스면 맞지? 0이면 맞고 마이너스면 맞지? 다 된다는 얘기. 그렇지. 자, 뭐라고 쓸까? 다 되리라고 쓸까? 다 된다는 뜻이야. 틀렸지? 오케이? 그러면 반대는 맞을까? 반대는 맞는 거지. 다 된다 그랬어. 자, 그다음에 7번. 자, x가 소수이면 x 제곱은 홀수이다. 맞을까? 틀렸지? 2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자, 8번. 자,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 이거. 안 해봐도 되지? 뭐 굳이 써보면. 자, 문자로 돼 있을 때, 즉 x-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루트 속에 제곱이 있으면 얘는 절대값을 달고 나와야 되고 얘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밖에서 제곱일 때. 그래서 같다고 얘기할 수 없지. 그 다음에 9번. 자, 이거 잘 봐봐. x랑 y가 둘 다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도 무리수이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을 것 같지만 틀렸어. 자, 항상 당연할 것 같을 때 더 조심해야 돼. 자, 루트 2, 루트 3 이라면 더하면 무리수가 맞아. 근데 얘가 만약에 루트 3인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0 돼버리니까 틀린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너무 당연할 것 같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조심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거든. 자, 방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 식으로 풀든가 상식으로 해결하든가 했었는데 얘는 지금
뭐 대충 생각할 때는 거의 다 맞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를 내가 찾아낸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예라고 하는 거야. 발예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되는 예시, 뭐 사례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는 이 명제가 거짓임을 뭐 증명하는, 뭐 꼭 증명이란 말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거짓임을 증명하는 뭐 집합이면 뭐 원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예시라고 쓰기도. 자,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 이럴 때는 발예를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발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명제는 틀린 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발예라는 거 중요하고 이제 막 보면은 막 이런 거 할 때 막 모든 명제들을 다 발예 찾고 앉아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필요할 때만 발예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82번을 연결해서 한번 봐볼게.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82번까지만 해볼게. 자,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쩌고 했을 때 지금 자, 요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으라 그랬거든. 자,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이게 지금 발예 찾으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 발예를 어떻게 찾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다 어떻게? 자, 무조건 막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봐봐. 자, 이거를 P면 Q이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P는 맞지? 예. Q가 아니지. 이걸 찾는 거야.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발예는 막 그냥 아무렇게나 찾는 게 아니고 P는 맞는데 Q가 아닌 것을 찾아야 돼. 이해됐어?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이 아닌 걸 찾는다는 뜻이고 이거를 명제로 따져보면 P 그리고 not Q 이놈을 찾는 거고 집합으로 따지면 P교 Q여인 걸 찾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P-Q 뭐 이런 걸 찾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뭐 집합으로 나타내 본다면 P여는 아니다. 그냥 차례차례 써볼게. 일단 명제로 먼저 얘기를 하고 나 P는 맞는데 얘는 아닌 거. 즉 Q인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여는 맞는데 Q는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걸 차집합으로 나타내보면 Q-P가 되겠지. 이 부분을 찾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쭈루룩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발예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을 할 때 특히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럴 때 이제 얼핏 봤을 때 맞을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게 하나는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찾아내는 게 이제 발예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발예를 막 무작정 찾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 아니다 거짓이다가 아니라 P는 맞는데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은 아닌 거를 찾는 거다. 그래서 뭐 집합으로 나타내면 P-Q를 찾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맨날 P-Q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제 다른 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왼쪽은 맞는데 오른쪽은 아니다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집합으로 나타내봤더니 Q-P였네 해서 그 안에 있는 용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찍고 여기까지.